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40분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7일 미국 SEC 위원장 지명자 폴 애킨스의 청문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보도 자료에 의하면 폴 애킨스 외에 주요 인사 청문회들도 함께 진행이 된 탓에 의원들의 관심이 부족했고 그 결과 폴 애킨스에게 암호화폐 관련 질문은 거의 나오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관행에 의해서 투표는 청문회 이후 향후 진행될 예정인데 날짜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조만간 폴 애킨스의 미국 SEC 위원장으로서의 취임이 공식화되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10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은 순유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비록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또 추가 급락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매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매도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가운데 기회를 잘 포착하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이 아프리카를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는 500만 명 이상의 총 유저 그리고 하루 25만 건의 송금 거래를 처리하는 대형 핀테크 앱 회사 치퍼캐시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아프리카 국가 간 결제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25만 건의 송금 거래를 처리하는 큰 회사인 만큼 이번 계약은 큰 규모의 계약이다. 아프리카를 리플과 잇는 큰 규모의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라서 치퍼캐시는 국제 송금 서비스의 리플의 송금망, 리플 페이먼트를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이로써 리플은 얼마 전에 두바이 금융 서비스국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 전역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획득했는데요. 그것과 함께 사업의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SEC가 크라켄, 컨센시스 그리고 컴벌랜드에 대한 소송 취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크라켄, 컨센시스 그리고 컴벌랜드에 대한 소송 취하 소식은 이미 알려졌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SEC 내부 투표가 마무리되고 취하로 확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과 미국 SEC 소송과 관련해서도 미국 SEC의 리플에 대한 항소 취하는 현재는 미국 SEC 측이 아닌 리플 측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리플의 교차 항소 취하와 함께 토레스 판사의 동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되면 미국 SEC 측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리플의 교차 항소 취하는 리플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하더라도 미국 SEC 측의 리플에 대한 항소 취하에 대한 결정이 미국 SEC 내부의 절차 마무리와 함께 크라켄이나 컨센시스 케이스처럼 다음 달 정도에 공식 발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하지만 블랙록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블랙록이 디지털 자산 전담팀 내에서 디지털 자산 디렉터, 규제 담당 디렉터, 디지털 자산과 그리고 ETF 법률 자문 부사장 등 4건의 채용 공고를 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고위직 충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XRP를 포함해서 향후 알트코인들의 현물 ETF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블랙록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 등 또 상품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품 구성을 또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전략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인사 충원이 필요했던 점으로 추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우리 실생활에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점점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미니는 제미니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을 원하는 암호화폐로 다시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리플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도 공유하고 있는데요. XRP를 예로 든다면
구매의 4%를 XRP로 돌려준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혹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면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향후 그 포인트를 현금처럼 해당 매장에서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암호화폐 역시 화폐의 기능으로서 우리 실생활에 확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매업자뿐만이 아니라 소매업자들에게도 암호화폐 적용이 증가하게 되면 암호화폐 유동성은 당연히 증가하게 됨을 잘 아실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그리고 캐나다가 협력해서 미국의 경제적 피해를 가할 경우에 현재 계획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복잡한 시국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세계 많은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트럼프의 정책이 어쨌든 빠르게 안정을 찾아 나가면서 세계와 협력을 꾀하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결국에는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사인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미국은 큰 위협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미국 GDP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상치보다 상회한 직전 분기 대비 연율 2.4% 성장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GDP의 수치가 한 분기 늦게 나오는 후행 지표이고 따라서 결과론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올 1분기 데이터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올 1분기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올 때에는 후행 지표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의 경제 성장 관련 데이터인 만큼 작년 4분기 GDP와 비교해서 향후 어떻게 미국의 경제가 흐를 것인지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그 영향력을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경제 성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금리 인하 향방이 투자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경제와 통화 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만큼 이 관계를 잘 살펴보시는 것이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기술적 요인을 보시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